반갑습니다. 김유진입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분 모셨어요. 제가 정규 과정을 이수한 제자분들 중에 한 2,600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 또 제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영국 남자, 기타 등등 여러 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됐었던 푸드트럭계의 여왕. 요새 눈물의 여왕처럼 여왕이 유행을 했는데 불꽃튀김 박필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만 쓰면 긴장되고 그러나요? 울렁증이 원래 있어서 평소 때는 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강단이나 뭐 이런 데 쓰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A부터 Z까지 알고 계신 내용들만 설명을 해주셔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감동할 것 같아요.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원래 처음부터 사회생활을 푸드트럭으로 하셨어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 했었고요. 여쭤봐도 돼요? 어떤 일 하셨는지? 그냥 일반 회사에서 뭐 제조 쪽 서비스? 네, 식품회사 다녔었고요. 식품회사. 네, 그래서 원래 어릴 때부터 되게 분식집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난처럼 항상 엄마한테 나는 분식집을 할 거야.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예.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결국은, 분식으로 네, 40줄에 분식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한 몇 년이나 하셨어요? 10여 년 정도 했었어요. 10여 년? 그럼 그쪽에서는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아니요, 쪽 그냥 사무직에 그건 있었고요. 아니고. 네. 왜냐면 그런 진입장벽들이 있잖아요. 이건 셰프만 할 수 있나? 요리사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애초에 그냥 단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10여 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나와서 처음 하시게 된 게 푸드트럭. 네, 뭐 중간에 투자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실은 푸드트럭을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요. 코인 하셨어요? 그때는 코인이 없었고요. 주식과 여러 가지 이상한 사업을 해가지고 저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하다가 많이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는 바람에 실은 그때 음식점을 하고 싶었는데 가진 자본이 없잖아요.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음식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박근혜 정부 때 푸드트럭을 규제화한다고 이제 합법화한다는 완화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그 다음날 무작정 그냥 푸드트럭 제조업체를 찾아가서요.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푸드트럭의 규제가 풀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거고 시장은 여기가 열린다. 예, 저는 뭔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그 생각을 했고 마침 찾아간 그 업체 대표님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협동조합을 만들고 계셨어요. 되게 명분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그럼 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푸드트럭을 하지만 여기 참여해서 명분 있는 일을 같이 하면서 해보고 싶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를 그쪽 협동조합 이사로 선임을 해주셔가지고 예, 거기에 등재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궁금한 건 이게 남의 불행 얘기를 하는 게 좋진 않은데 그러면 푸드트럭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는 돈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제가 받을 돈이 2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트럭을 이제 할부로 구매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어머님이라 하면 친엄마? 예, 친정 친정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해서 이제 무작정 받을 돈 2천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막 기대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구가 마침 돈도 줬고요. 다행히도 이제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15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5년? 네. 그러면 9년, 횟수로 한 10년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들은 어땠어요? 그냥 노점이었고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랩핑에 그리고 그때는 라보라고 해서 0.5톤 트럭에 기억납니다. 뭐 순대 팔고 떡볶이 네, 팔고 네, 네. 그런 차가 대부분 주류였고요. 그런 차들은 단속도 잘 안 당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상가에서도 그분들이 어렵게 사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거였는데 1톤 트럭으로 제가 만들고 나니까 신고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자기 상권에 들어오니까. 네, 들어온 것도 그렇고 얘가 돈 없는 애는 아닌 것 같네. 뭐 이런 예쁜 차가 이제 와서 예, 거기서만 이제 처음에 이제 커피를 했었는데 커피랑 브런치를 파니까 신고도 엄청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은 그렇게 노점에서 전전긍긍했죠.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6개월의 과정이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자, 인터넷을 검색을 하든지 뭐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푸드트럭, 대여, 구매 뭐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가셨던 그 조그만 노점용이 아니고 지금은 사실 굉장히 규모가 커졌잖아요. 네. 차들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네. 당시에 36개월 할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차값은 얼마였었어요? 차값이 기계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 커피 머신도 넣어야 되고 네, 네. 냉장고도 넣어야 되고 네. 이렇게 추가를 하면 총 들어간 투자금은 얼마나 되세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예비비까지 해서 작은 돈이 아니네. 네. 근데 예비비까지. 예비비는 그래도 한 2, 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뭐 어디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 예비비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2, 300만 원으로는 택도 없죠. 그럼 그렇게 트럭을 만들었어. 자, 첫날이에요, 첫날. 기계 다 준비하고, 나도 나가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딱 트럭에서 하시던 것처럼 바로 나가면 이제 손님이 몰려오겠지. 뭐 이런 풍의 꿈을 안고, 어디로 가셨어요? 첫 출동지. 일단은 프레트럭 대표님들이랑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소통을 조금 먼저 하신 분들이랑 소통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곳을 물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부천을 그 당시에 살았는데 부천 근처에 그런 산업단지에 아침에 토스트하고 커피를 팔면 되겠다. 네네네. 그 생각으로 갔죠. 네. 야심차게 갔는데 다 CCTV가 있는 거예요. 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그쪽인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여긴 목이 딱 좋을 것 같아.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목이 또 좋은 데는 이미 토스트 트럭이 있어요. 선배들이. 네, 선배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영업을 바로 할 수가 없었고요. 자리를 잡는 데에 좀 투자를 했어요. 그냥 한 열흘 정도는. 여기도 그래서 가보고. 부천도 가보고 송도도 가보고 성남도 가보고 그다음에 동네 근처 공원도 가보고 이제 그렇게 물색하면서 그때 또 카톡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하시는 트럭커들 사장님 단톡방에 모아가지고 여기는 가면 단속을 당하네 뭐 이제 정보 공유하면서 그 서러운 것들을 같이 또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죠. 지금은 공식적으로 푸드트럭커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이라 그럴까요? 회원이라 그럴까? 몇 분쯤 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대 정도, 900대에서 1000대 정도가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각자. 네, 나머지는 그냥 거의 뭐 다 점조직이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각각 단체에 보면은 한 2, 300대 정도의 트럭들이 같이 이렇게 합류가 돼 있어서 같이 공유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소위 얘기해서 단체라고 하는 협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협동조합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네. 협동조합이.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게 조직이나 뭐 이런 게 체계가 잡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가장 대표적인 거라면 네. 이라는 곳이 있고 네네.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네, 맞습니다. 각자 뭐 3, 4, 5 모여서 우리끼리 네. 축제장 가자 뭐 이런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영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실은.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그냥 푸드트럭은 각자 그냥 트럭커들이 이렇게 와서 좋은 입지 잡고 그냥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팔고 뭐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안에도 또 이런 게 있는 거라고는 정말 몰랐어요. 모르시겠죠. 네. 자, 이 얘기를 좀 돌아가서 아까 그렇게 해서 한 열흘 정도로 시간을 딱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인 것 같아라고 간 데가 어디예요? 일단은 제가 송도랑 뭐 부천이랑 막 다니다가 네. 실은 되게 좋은 기업을 만났어요. 그 송도에 있는 회사에서 제가 맨날 커피 차를 이렇게 2시간 이상 세우지를 못하고 계속 다니니까 점심시간에 우리 회사 주차장에 들어와서 대박. 일을 해달라고. 여기 커피숍이 주변에 없고 저기 편의점 같은 매점이 하나 있는데 좀 가게가 좀 불편하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내줄 테니까 여기서 하고 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일을 했어요. 되게 운이 좋으신 편 아니에요? 운이 좋은 거죠. 아니면 그냥 열흘이 아니고 20일 한 달 계속 이렇게 돌아다녔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제자다 혹은 후배다 새롭게 푸드트럭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을 매일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사유지를 그렇게 내주시는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그럼 본인들이 가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호하는 상권. 네. 저희는 합법 트럭인데도 불구하고 영업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들 영업할 수밖에 없는 지금 되게 구조였죠. 중요한 단어를 쓰셨는데 합법 트럭과 불법 트럭의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계가 받는 거예요? 트럭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트럭은 합법 트럭인데 어디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어요? 업체는 많은데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업체만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공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트럭은 어떻게 돈을 빌려서라도 살 돈이 있어. 이걸 가지고 나가서 영업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네. 사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혼자 그냥 끌고 나가서 돈 내면 현금으로 받고 결제해서 커피 주고 이 정도까지잖아요. 그 뒤에 뭐 카드 결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 그것도 이제 업체에서 대행을 해주나요? 아니요. 만약에 밤도깨비 야시장이다 그러면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런 데를 통해서 그걸 받는 거죠.